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KB캐피탈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리테일 여신, 기업 투자, 경영관리, 채권, IT와 디지털 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충남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은아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 소재 건강한 사람들 2사업장입니다. 이 회사는 음료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직원 20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음료 생산 및 기계 조작 업무로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관계가 없으며 교대 근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2조 2교대이며 급여는 연봉 4,200에서 4,50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통근버스,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 주식회사 이공장에서 생산직 직원 20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보령시 일고데이 만남의 날 행사 소식입니다. 행사 일정은 1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보령 고용센터 1층 상설 면접장에서 진행됩니다. 참여업체는 보령시 웅천산업단지 신규 이전 기업인 주식회사 해청정입니다. 이 회사는 식품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직원 20명, 품질관리원 1명, 영업 및 마케팅 직원 1명, 총 22명을 모집합니다. 고용 형태는 1년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예정이며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시급 9,620원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방문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해청정에서 생산직 품질관리원, 영업 및 마케팅 직원 2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급은 9,620원으로 협의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은아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인천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진영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대유실업 주식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철강 및 금속 도금 가공업체로 이번에 전기 정비 현장 인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1년 이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전기 기능사,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를 우대에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천장 크레인 시퀀스, 선로 점검, 모터 교체, 브러스 점검, 교체, 파워레일, 펜타크래프 점검 및 교체 업무를 담당하고 2인 1조 작업으로 현장 적응을 위한 OJT 기간이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연봉 4,300만 원에서 4,400만 원의 수준으로 면접 시 경력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는 일식 및 통근버스가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17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유실업 주식회사에서 전기 정비 현장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전기기능사, 천장 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후지테크 코리아 주식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엘리베이터 제조, 판매, 설치, 보수 관리 업체로 이번에 판금 및 NCT, 레이저 프로그래머 정규직 사원 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신입도 지원 가능하고 오토캐드 가능자 및 용접 가능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NCT, 레이저 프로그램 업무 또는 판금 사상 업무를 담당하고 근무는 주 5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준으로 면접 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는 일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 또는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지테크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판금 및 NCT, 레이저 프로그래머 정규 직원 5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오토캐드 가능자 및 용접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진영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쌤, 이제 오늘 퇴근부터 이제 설 연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설레요. 네, 설레죠. 어떤 계획 있으시길래 설레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쉬니까 아. 그게 제일 설레는 거 아닐까 네.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한 번씩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이제 번씩은. 네. 네, 근데 친척분들이 다 이제 저 곳곳에 사시니까 이제 들려가지고 이제 또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네, 고향이 어디세요, 쌤? 서울입니다. 근데 곳곳에. 그러니까 서울 이제 곳곳에. 아, 서울 곳곳에. 네, 뭐 근데 사실 그 네. 명절 때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힙니다. 맞아요. 서울 서울 내부에서도 내에서도. 예, 엄청 막혀가지고 네. 뭐 후쿠오카까지도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 강서까지만 해도 1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네.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뭐 일단 여기저기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뵈러 가실 거잖아요. 그럼요, 가야죠. 네.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이건 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저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죠. 독취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메리 KKJ님이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25살 여자입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스펙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현재 나의 스펙은 초대졸 2년제 세무회계학 졸업을 했습니다. 학점은 4.5점 만점에 3.9점이고요. 자격증은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ERP 마스터, FAT 1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GTQ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로는 퇴근 후 영어 짬짬이 공부하면서 첫 시험 본 토익이 490점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경력사항으로는 중견기업 의류업체에서 인턴 6개월 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대외활동 공모전으로는 세무서 2달 실습, 시청 단기 사무보조 8개월,
4박 5일 봉사활동, 중기업 사무보조 1년 7개월째 근무 중이라고 적어주셨네요. 고민은 이번에 영업직으로 인턴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가능할까요? 라는 고민이 있으십니다. 받고 싶은 조언은요. 인턴 외에 제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은 너무 눈이 높은 것 같아서 중견도 좋아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오늘 이 작다방 사연자분은요. 25살이라는 지금 어린 나이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근무 경험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 쌤이 이분의 스펙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시고 도움되는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도움되는 말부터 얘기를 하면 네.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나이가 깡패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999 약간 지금 예쁜 세기만에 나이 태어나신 25. 네. 최고의 스펙이 아닐까 싶어요. 세무회계학과 졸업해가지고 네. 관련 자격증도 엄청 많이 취득하셨죠. 이제 음. 관련해가지고 세무, 회계, 전산회계라든지 ERP 마스터라든지 네. 아니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열심히 산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성적이 아닐까 싶어요. 스펙 네. 자체만 딱 봤을 때는. 네. 이 토익 기준이 490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 칭찬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주셨어요. 퇴근 후 영어 짬짬이 공부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초대졸 졸업하시면서 2년 안에 전산회계 1급, 네. 전산세무 2급에 막 기타 등등 맞아요. 자격증 굉장히 많이 취득했잖아요. 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상태에서 영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 아무리 짬짬이 공부하셨어도 이분은 아마 영어를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그 짬짬이가 정말 진짜 한 3분 정말 정도, 짬짬이. 네. 정말 3분 정도만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노력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성적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시험 삼아 한번 첫 시험이니까 네. 본 거기 때문에 감을 익히셨다라고 한다면 이 성적이 지금 조금 급선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스펙이고요. 나머지 것들 뭐 대외 활동이나 경력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네. 비해서는 충분히 잘 쌓아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영어 성적이 너무너무 아쉽다 이런 지금 입장이신데 지금 사연자분 자격증도 엄청 많고 세무서면 시청이면 그래도 이렇게 대단한 곳들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로 좀 영어를 커버할 수는 없나요? 있죠. 있는 네.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이 간혹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지금 뭐 받고 싶은 조언에다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네. 대기업은 너무 눈이 높은 것 같지만 중견도 좋아요. 막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는 걸 봤을 때 네. 좀 큰 기업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의지가 보여요. 네. 근데 큰 기업에 가려고 한다면요. 아무리 다른 직군이라 하고 영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직무라고 할지라도 네. 영어 성적을 의무로 제출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했던 노력들은 너무 잘해놨으니까 뭐 네. 이거를 더 보완하기보다는 이거 하나를 해놨을 때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 영어를 해놨을 때 더 많은 곳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좀만 더 하면 선택지가 또 넓어질 것 같으니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분이 그래도 중기업 사무부조 1년 7개월째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직을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영업직으로 인턴도 지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격을 가능할지 또 이 인턴 외에도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1년 7개월째 근무 중이라는 거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사무 보조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기업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애매한데 아마 제 네. 생각에 소기업은 아니니까 중견기업급은 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중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사무 보조를 1년 7개월 일했다. 보통 이제 계약직이다 됐던지 아니면 인턴이라도 됐던지 네. 뭐 이런 식의 채용 같은 경우는요. 1년을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요. 정말 일을 못하고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요. 사실 네. 이렇게 길게 근무시키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미 퇴직금이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 얘기인 즉슨 어느 정도 일은 잘하고 거기 적응도 잘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사무보조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겠는가 네. 딱 봐도 지금 회계, 전산, 세무 막 이런 것도 공부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지원 쪽 총무나 재무 쪽에 사무부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한테 서류를 이렇게 징수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아무리 사무부조라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고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스펙이고 이 정도 경력이면은 이걸 살려가지고 똑같은 직종이라든지 똑같은 경영 지원이라든지 하는 데를 이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직할 곳이 굉장히 무궁무진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직장이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진짜 너무 본인을 좀 좁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명탐정 찬안을 비교한다면 이분이 왜 이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나요? 일단은 지금 딱 스케줄을 봤을 때 네. 2년제 졸업을 했는데 지금 25이잖아요. 네. 공백이 3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공백의 3년 동안에 보면은 시청 사무보조 8개월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보조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거 좀 맞는 것 같네. 이제는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원했는데 전공을 살려서 지원을 하자니 막 여기저기 지원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첫 토익이라는 거 보니까 영어 성적이 없었던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은 좀 한정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마침 이제 중견기업 채용공고에 이제 사무보조가 뜬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지원했어요. 근데 그 사무보조가 당연히 지금 세무나 회계 일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하니까 그 안에 머무는 거죠. 네. 더 이상 발전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사무보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네. 나는 지금 인턴이랑 다를 게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눅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감이 못 느끼고 그리고 애초에 지원할 때도 폭을 넓히지 못했던 거 스스로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픈 기억 때문에 이런 거를 다시 도전할 기업이 없지 않을까. 영어 성적이 없는데 일단 대기업은 안 될 것 같고 중견기업도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런 직종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네. 특히 딱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은 25살 때쯤이면은 약간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나?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연을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데 자기가 좀 자기를 이렇게 좀 그릇 안에 담아두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금 움직이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영업직으로 근데 지원을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제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은 지원을 못하는 상태인데 이제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니 들어가긴 갔는데 네. 단순 반복 노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발전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급여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급여 부분이 괜찮을 것 같아서. 복지, 급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적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의 발전성일 수도 있는 거고요. 사무 보조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발전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쪽 사무 보조라든지 경영 지원에서 진짜 지원 업무만 하는 거 말고 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직무로 가고 싶다. 뭐 설사 그 직무를 그대로 살린다 할지라도 대기업을 가고 싶다.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영업직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 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허들이 또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직 하면 떠오르는 거. 기본적으로 영업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스펙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딱히 그런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업직은 사실은 스펙이라고 딱 할 만한 요소가 역량이 없는 더 것 중요한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 파는지가 사실 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태까지 쌓았던 것들이랑 별개로 그냥 도전해봤을 때 좀 제로 베이스에서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영업직을 뽑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초대절 지원자이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영업직을 지원하시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상대방 입장, 회사 입장에서 본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직은 영업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네. 판매를 잘하는 거,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정말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봉사활동 4박 5일 다녀오신 거 이외에는 네. 대외 활동이라고 할 거는 뭐 이제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없고 그러게요. 네. 이제 뭐 판매라든지 알바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예 경력사항에 안 적으셨어요. 하셨을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지금 했던 경력들과 일들은 사무적인 일들이 맞아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영업직에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이 면접관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사람을 대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판매까지 이어지게끔 만드는 것에 네. 정말 익숙한 사람인지.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럼 이분이 지금 영업직 인턴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합격은 가능할까요?
일단은 가능하다라고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영업직 인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저거는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영업직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곳이 있는가 저는 사실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턴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잖아요. 네. 전환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 근데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 끝나고 나면 빠이빠이 하는 건데 네. 보통은 그렇게 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전환형 인턴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환형 인턴은 사실상 신입으로 지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좋은 점, 그냥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전환형 인턴을 지원했을 때 이분이 허들이 더 낮게 느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환은 결국에는 일단 뽑았고 나서 정말로 얘가 영업을 잘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 네. 그 기본기만 좀 괜찮아 보이면 일단 뽑자라는 생각으로 허들을 좀 낮춰주거든요. 기업 네.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력과 성실성 자체가 지금 합격점에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세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살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쟁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채용을 할 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게 이분이 어디 영업 인턴, 어디 영업직을 지원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영업직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앞서 우리 일자리 톡톡에서 얘기했던 뭐 KB 캐피탈 네. 거기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네. 영업직이에요, 솔직히.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업직을 지원했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 이런 데들도 초대조를 뽑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자회사에서 실제 삼성 제품들을 판매하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데들에서도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채용을 하는데 그분들이랑 만약에 이제 신입사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을 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사실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전자라든지 혹은 이 관련되어 있는 뭐 기계를 다뤄봤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해봤던 서비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은 뒤로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반대로 근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ERP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들, 기술 네.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데서 만약에 영업직을 뽑는다 했을 때 이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이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ERP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사 상품을 알아야지만 판매를 잘한다는 거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불멸의 진리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필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ERP 뭐 어디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들에서는 영업직으로 충분히 서류 승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턴을 하시면서도 관련돼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턴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인턴이 된다 안 된다 뭐 아니면 영업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지금 이 여태까지 쌓아온 이 스펙을 다 버리고 가는 건지 혹은 여태까지 쌓아온 스펙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동종 업계의 영업직으로 지원할지 어쨌든 간에 이 과거를 버리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후자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근데 쌤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턴이라는 게 이 전환형이랑 체험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세무회계 쪽에 강점이 있어요. 영업직으로 좀 전환을 할 때 인턴 경험이 꼭 필요할까요? 사실 인턴 경험이 있으면 네. 좋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앞서 제가 영업직으로 체험형 인턴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사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 경험은 필수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영업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특징이 일단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판매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봤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네. 동시에 판매만 해본 게 아니라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 그냥 기획도 할 수 있고 전략도 짤 수 있다. 영업도 영업 기획이 있고 영업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사무 보조라든지 사무 행정으로 인턴을 했던 경험을 어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지금 제가 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일 직접 해본 것도 있고 인턴을 직접 일해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판매했던 경험들을 좀 어필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가려놓으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좀 어필할 방법들을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일단은 이렇게 전환할 때 인턴 같은 경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체험형 인턴을 어디서 뽑는다라는 걸 봤다. 그래서 나 지금 지원하는 거다.
그러면은 솔직히 좀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차라리 전환형 인턴을 본격적으로 노려봐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라고는 했지만 적은 나이는 또 절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초대졸 졸업자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환형 인턴이 어떻게 보면 허들이 낮기 때문에 안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전환까지 목표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알바 경험 이런 걸 좀 쌓아놓고 전환형 인턴을 좀 노려보자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분이 또 인턴 외에도 갈 수 있는 직장이 없을 것 같다는 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걱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영업직으로 지원하는 이유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뭐 이게 여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아마 주눅 들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짜 나는 이제 재무, 세무 이쪽은 진짜 학을 떼겠어, 못 하겠어, 못 해먹겠어. 라고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진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해요. 경영 지원 쪽이라든지 아니면 세무 쪽이라든지 총무 쪽은요 초대졸로 뽑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심지어 초대졸 전형 자체로 영업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삼성전자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LG 베스트샵이라든지 여러 군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런 데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폭넓게 지원한다면은 당연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가? 저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네. 해요. 영어 성적 여기 안 돼. 영어 성적 못 만들면 그냥 여기 되는 데만 지원하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중견기업 간 거 아닐까 싶기 때문에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진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분이 대기업이 지원할 때 좀 눈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중견기업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대기업 가능성은 아예 제로인가요?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가능성 제로 네. 아닙니다. 대기업 자체에서 대졸 전형이 있는가 하면 초대졸 전형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초대졸 전형 분명히 있거든요. 자회사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까 네. 선택의 폭을 좁히지 말라고 했던 게 네. 이 내용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열심히 아무래도 셨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